꽃 제위에 영원한 성장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러고, 그리고 불꽃 이 세 갈래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태양과 다릅니다. 하늘의 태양은 태양신 탱그리를 상징하고 다른 몽골의 민족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위에 삼각형이 이제 위에가 있고, 또 밑에도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는 화살과 창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몽골의 유명 민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또 적들을 막아내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세로 된 직사각형은 요새와 성벽을 말한다 그래요. 몽골의 나라가 이제 요새처럼 성벽으로 잘 보호되기를. 이제 가운데 문양이 있습니다. 흔히 좀 익숙한 문양이죠. 어떤 문양 같으세요? 태극 문양 같으신데 그렇지 않고 두 마리 물고기라 그럽니다. 물고기인데 이제 하나는 남자 물고기, 하나는 여자 물고기. 어쨌든 이제 몽골의 국기 모양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눕니다. 자, 몽골의 언어와 인사말인데요. 자, 몽골의 언어는 흔히 키를 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살짝 지나가면서 배운 적이 있는데 9세기경에 동로마에 있는 이제 성 키를로스 선교사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 야만족들, 아니 슬라브족을 야만족이라 그러죠. 이 슬라브족에서 어원적으로 이제 내려온 말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말이 거기에서 파송되었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노예가 필요할 때 되면 노예가 잡아와서 노예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슬라브라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족속으로 동로마 사람이 불렀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슬라브족 그러면 유럽의 동쪽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유럽의 헝가리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 다 포함하는 지역이 슬라브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로마 제국의 9세기에 성 키를로스가 그게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언어가 없고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언어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 언어 만든 중에 이제 그다음 단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자, 이게 이제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파벳 비슷하죠? 알파벳 비슷하고. 근데 키를로스가 이 언어를 만들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합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 언어, 로마 가서를 라틴 언어, 그리고 라틴 언어가 헬라어로부터 파생되었으니까 헬라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언어가 이제 키를 문자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사용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슬라브 쪽에 있는 그런 러시아나 몽골 그리고 이제 요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선교의 빛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닐까 저 혼자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민족에 대한 소통이나 발전이 없는 거니까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민족의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키를로스 선교사가 9세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그 언어를 키를로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만든 사람이 키를로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문자를 키를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만든 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몽골에 가서 가장 많이 들은 세 단어만 우선 소개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글자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마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솔롱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솔롱고스라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롱고스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부를 때 솔롱고스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솔롱고스 한번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인상이 좋은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지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솔롱고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비아틀라라는 말인데요. 자, 한번 따라서 비아틀라. 이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짧은 여정 가운데 이제 약간의 도움 받거나 또 보게 되면 또 헤어질 때 비아틀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들었던 말인데요. 자, 오늘 하루 한 분을 만나실 때 칭찬하셨나요? 일인 일찬하자 그랬잖아요. 뒤에 찬은 반찬이 아니라 칭찬해 준 말.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 인사하시죠. 비아틀라.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이프타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를 문자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들었던 달콤한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솔롱고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무지개. 한국 사람을 무지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첫 번째 무지개의 이미지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직관적으로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죠. 한국 사람은 참 아름답다. 공항에서 몽골 공항이라 해봐야 여러분 한 창구가 한 5개밖에 없어요. 그게 국가 공항입니다. 한 5, 6개 정도 되나요? 갔다 오신 분 아마 아실 텐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이 그 창구가 한 5, 6개밖에 없어요. 그 안에 면세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거기 일하는 직원에게 집사람과 제가 잠깐 좀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사실 몽골 사람이나 우리나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몽골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좋아하면서 초콜릿 하나를 주더군요. 그 정도로 이제 이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무지개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 천상의 달이 이미지가 있다 그럽니다. 무지개가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렇게 이제 천상으로 가는 다리, 통로.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나라로 또 알고 있더군요. 참고로 거기에 20년 동안 이제 선교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그 몽골의 세계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국립대학 뭐 이렇게 있고 또 농과대학이 있는데 그 농과대학이 20년 동안에 가르쳤던 최재명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국은 꿈의 나라라, 무지개의 나라, 꿈의 나라. 몽골이 워낙 살기가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몽골과 우리나라와 자매 형제를 맺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 많이 도와주려고 지자체에서 1992년부터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하루 버는 월급이 40만 원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틀 노동하면 한 달 월급을 벌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한국, 네 번째 중국. 어딜까요? 어떻게 잘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같은데 미국, 일본은 왜 안 가냐 그러면 미국, 일본에 가면 기본적으로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생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렌트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하러 오면 일단 집과 먹을 음식은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은 고스란히 저금할 수 있어서 몽골 사람에게 있어서
한국은 꿈의 나라라고 그렇게 일러져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몽골에서 한국 따라하기,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따라하기입니다. 예, 말 들어보니까 그 최재명 교수님이 20년 동안 계셨으니까 산 정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따라하기 하는데 지자체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몽골에 이제 도시개발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5명이 한국에 이제 이제 오셨다 그래요.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배울 것도 배우고 견학을 오셨는데, 그 5명이 그 과장이면 그 국가공무원 5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꽤 그 사회에서 괜찮은데, 과장, 계장 이렇게 직원 5명이 왔는데 5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로 안 들어갔답니다. 불법으로 한국에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돌아가서 그것보다도 한국에 사는 게, 돈 버는 게 훨씬 더 저들에게는 그게 대해서, 그래 그게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아니 국가 공무원이 가서 산업시찰하러 보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참 걱정돼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무지개는 다양성과 조화입니다. 무지개 7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색이 서로 어우러져 있으면서 각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몽골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사람의 이미지인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가 각자의 정체성을 잘 인정해 주면서도 서로 조화와 상생을 하는 그런 하모니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희망의 이미지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희망의 나라. 특별히 한국이 이제 일제의 식민지와 또 이렇게 가장 못 사는 50년대 60년 전쟁을 경험하고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모습을 보고 몽골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이, 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몽골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나라와 사람일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건 참고로 이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중국 사람이에요. 사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웰컴하고 환영하고 한국말 한두 마디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대놓고 싫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 때린대요. 실제로 얼굴을 때릴 정. 이거는 역사성과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던,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다. 청나라 시대 때에 하도 당한 역사적인 그런 수탈 때문에 역사적 앙금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여행 와서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하고 무질서하고 음식을 먹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속국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이게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놓고 돌아가라 그러고 심지어 그냥 주먹으로 친대요 정말. 그래 중국 사람들 이걸 알기 때문에 한국말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현 몽골의 역사와 현황입니다. 우선 몽골의 한 지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몽골은 중앙아시아 북쪽에 있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 크게 몽골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외몽골과 내몽골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원래는 한 몽골이었는데 청나라 시대 때 내몽골을 중국 중화 자치 지역으로 그냥 흡수를 해버려서 말은 몽골인데 실제로는 중국의 이제 영토로 그렇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몽골, 그러면 몽골의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외몽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내몽골과 외몽골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도 태생적으로 이제 어떤 한계가 있을 텐데 소련처럼 이제 분해가 되고 각자의 소수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분리 독립할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민족은 서로 통일될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중국에서 너무 이 두 민족 사이에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죽어도 두 민족이 아마 합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몽골 이야기할 때 외몽골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자, 외몽골의 이 전체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땅은 우리나라보다 한 7.5배가 넓은데, 근데 이제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쯤 되죠?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땅 우리나라보다 7.7배가 되는데도 거의 국토의 90% 이상은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막화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골의 큰 넓은 지역은 초원에 불판이었는데 그 초원에서는 꽃도 나고 풀도 피고 그리고 꽃들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새들도 날아다니는데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면서 1990년대에 무려 40%가 그 땅이 사막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40%가 사막화가 되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넘어와서 77%가 사막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막화가 점점 급속도로 발전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들은 이제 꾸역꾸역 모이는 곳이 바로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몽골의 수도에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외몽골 지역에 있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자, 울란바토르라는 말은 울란이라는 말은 따라서 사실 붉은, 그리고 바토르라는 말은 영웅, 이제 붉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울란바토르 안에 한 17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몽골 인구의 반 정도가 여기에 밀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이게 밀집 도시 지역은 그 영토가 넓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여 살다 보니까 트래픽이 교통이 얼마나 심한지 10km 가는데 보통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나는 우리나라 서울 도심지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그래도 특히 교통체증이 심하면 강남 여기는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건 글자들이 양반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로도 교통 신호등도 별로 없고요. 도로도 별로 없고 한 길로 가면 외길입니다. 빠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에 은총의 집이 한 7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가는 무려 4시간이 걸립니다. 오고 가는데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대체 이미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지 모를 정도로 이게 모든 행정이 엉망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묵국으로 지은 행정임을 실감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에 한 170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좁은 또 밀집 지역에 또 차들은 매연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매연이 있으면 이제 매연 이렇게 검사를 받잖아요. 그것도 없대요. 돈만 주면 다 통과시킨대요. 제가 몽골 공항에서 내려요. 수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웬만하면 성격이 좋아서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제가 느낄 정도의 매캐한 냄새가 제 코에 들어와서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매연과 황사, 오염. 야, 이곳에 앞으로 5일 동안 어떻게 버티지 할 정도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폐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 그 밀집 지역이 구릉 지역이 되어서 한번 이게 매연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제 또 황사가 오면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환기 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시는 점점 한국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한국형 유통 및 외식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한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한국식 편의점인데요. CU가 480개가 있고 GS가 270여 개가 있고 총 합치면 몇 개일까요? 많습니다. 750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소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신세대의 문화의 상징은 CU에 가서 한국 김밥 하나 딱 사고 컵라면 하나 딱 사고 떡볶이를 딱 먹으면 최고의 신세대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게 멋이래요. CU나 GS에 가서 뭐 하나 사고 삼각김밥 딱 하나 사고,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 그거면 딱 끝난대요. 그냥 남자들이 삼각김밥, 컵라면, 떡볶이, 그럼 최고의 신세대 상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울란바토르 안에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마트가 한국의 이마트라 그럽니다. 큰 대형 5개의 큰 이마트가 들어가 있고 그것도 수요가 아주 부족해서 앞으로 10개가 더 생길 계획이라 그럽니다. K 콘텐츠, 드라마, K-팝, 대중문화 유행이 팬덤을 형성했고 그래서 거의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인가요? 그 최지명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 빅뱅이 오기로 했대요. 나라 전체가 난리랍니다. 지금 빅뱅이 오게 되면 울란바토르 전체가 아마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교통 문제를 그렇게 벌써부터 걱정하는 추세입니다. 울란바토르 몽골 사람들은 단순하게 한국의 드라마나 대중문화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따라서 무조건 한국 따라하기, 무조건 한국 따라하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도시 경관 및 건축 양식의 변화인데요. 몽골의 주거 형태는 여러분 잘 아는 게르 형태죠. 동그랗게 만든 게르 형태인데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한국식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저들이 흔히 하는 말을 몽골의 강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평생 돈을 벌어야 그 아파트 22평을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요, 한국에 와서 2년 동안에 죽기 살기를 하면 돌아가면 몽골식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몽골에 하도 한국식 따라하기, 그리고 아까 제가 몽골의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나요? 따라서 많습니다. 350만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몽골 인구 전체의 10%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35만 정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르신들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 중에 반은 왔다 간 거예요. 가서 한 2년 열심히 돈 벌고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몽골을 자기들끼리 부르는 말을 한국의 몽탄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경기도 동탄시가 있죠. 한국의 몽탄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유학 열풍. 몽골에서 한글 공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저들의 유일한 희망과 비전은 한글 세종학교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몽골의 최고 좋은 대학, 몽골 국립대학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게 테스트가 힘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통과되면 한국 가서 유학하고, 여자들은 유학 가서 거의 안 돌아간답니다. 남자들은 좀 돌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여자들은 오면 거의 사라진대요. 어떤 식으로든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거나
사라진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한 반 정도는 돌아온다 그러더군요. 뷰티 및 패션 트렌드의 한국화. 몽골의 여성들에게 최고 인기는 K-뷰티라고 그럽니다.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패션 스타일은 몽골의 최고의 앞서가는 시대의 문화의 상징으로, 아이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친밀감. 첫 번째, 역사적으로 모델이 되는 나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모델로 삼고, 몽골 역시 중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델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식민지였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가, 몽골보다 7배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할 수가 있는가, 모델이 딱 되기 좋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이든 유학이든 경험한 좋은 추억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와서 좋은 교육을 경험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높은 임금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취업을 해서 또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차도 필요 없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가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나 자동차 유지나 보험이 벌어서 다 나가는데,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한국은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 그대로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돈을 벌어서 몽골에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상한 기업주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잘 선대를 해주면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돌아가서 저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나라 돌아가면 외국인 대사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우리가 잘해주면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나라에 대한 감사합니다. 몽골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 국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1990년 3월 26일에 대한민국과 몽골은 수교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형제의 나라로 연을 맺고 어떤 식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많이 엮어서 각 지자체들마다 몽골의 나무 심기, 그리고 행정 지원하기, 법률 의료 지원하기,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몽골에서 공무원들이 일단은 취직이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연수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몽골의 법제도, 몽골의 교통, 우리나라가 옛날에 모델이 미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국가라든가 또 이제 도시 계획이 미국이듯이 몽골의 모든 것은 한국 따라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연수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와서 사라지기도 한대요. 연수를 보냈더니 사라지기는 한대요. 특히 몽골의 국가 야구 대표 선수가 야구복이 제대로 없대요. 우리나라 야구 기업들면서 그냥 모든 풀로 다 세트를 지원해주고, 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어떤 분들은 몽골에 가서 야구 기본기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로, 또 그런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건 NGO 단체에서, 어떤 거는 기업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주 독실한 기독교 기업 중에 유한 킴블리가 있잖아요. 유한 킴블리도 몽골에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던 기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사막화가 되어 갈 때 몽골에서 제일 먼저 나무 심기를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래요. 물론 유럽도 들어 도와주긴 해요. 유럽은 돈만 보내고 돈만 보내서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고, 근데 대한민국은 지자체든 아니면 어느 NGO 단체든 기독교 선교 단체든 직접 와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여서 한국 사람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과 배품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 다정하고 친절함과 그 배려에 감사를 하고, 특별히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 기업가들, 요한 킴블리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길을 가다가도 한국 사람 설렁고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웰컴하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바로 몽골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면 제가 국뽕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몽골의 역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몽골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몽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할까요? 몽골 제국이라고 부르기 좋아할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몽골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한때 전 세계 어깨에 힘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누군가요? 징기스칸.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다. 이게 민족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게 이제 몽골 제국이라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자, 간략하게 몽골의 역사 한번 보십시다. 태무진, 징기스칸의 이름이 태무진이죠. 이제 징기스칸은 세계의 군주라고 하는 그런 12세기부터 이제 태무진이 나타나서 이제 몽골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대충 다 아시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유라시아 정복이 이제 13세기에 초에 와서 이제 유라시아를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세 번째 이제 징기스칸의 사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손자들에게 이제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통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오고타이 칸 시대, 그러니까 13세기 1229년부터 41년까지 보고요. 이때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켜 유럽을 원정함으로 유럽에 이제 정말 공포의 그런 부대로 악명을 들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몽케 칸과 세계 제국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칸과 온나라 건국,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몽골 제국의 분열과 독립 왕조화가 14세기 초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온나라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티무르 제국의 등장과 이때 이제 중국의 바로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할 통치하게 되고, 저 북쪽의 외몽골은 청나라가 볼 때 워낙 거리도 멀고 또 사막이 있어서 아예 그냥 내놓았고, 그 가까이 있는 내몽골을 중국 자치지구로 흡수 통합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이제 내몽골과 외몽골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이제 현 몽골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가 사막화죠. 몽골의 사막화 원인은 인류의 자연 훼손과 기온 상승인데요. 몽골의 지역은 특징적으로 구릉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 온도가 2.2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온도보다도 3배가 무려 높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나누고 기도했지만 파리 협정에서 마지노선을 1.75도를 본 거죠. 2도가 넘어가면 인간의 힘으로 회복 불능이다. 그렇게 이제 파리 협정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이미 2도가 넘어 2.25도가 되었으니까 이건 이제 사생적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온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가 3배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돼요. 지금 77%가 사막화가 되었고요. 이게 점점 제가 지나가는 길마다 그나마 있는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막화 현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강수량이 8%가 감소했습니다. 1년에 총 연간 비강수량이 200mm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지금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고 또 겨울은 더 추워지고, 몽골의 일교차가 1년의 일교차가 무려 80도가 차이 난대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이 왜 배가, 보니까 대부분 다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집마다 양 몇 마리를 잡아서 바깥에 40도니까 꽁꽁 썩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3, 4개월 동안 겨울 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6%에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야 기름기 있어서야 겨울을 견딘답니다. 예, 몽골 사람들은 야채도, 왜? 땅 자체가 농사 지을 땅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유목민이니까 뭐 양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염소는 그냥 풀어놔도 제가 풀을 뜯어먹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4개월 겨울 동안에는 그냥 40도인데 밖에 나가면 이거는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예. 여름에는 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몇 동안 난다고요? 거의 80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비록 5일, 저도 이번에 초행길이거든요. 예.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늘 불평했는데, 제가 몽골에 가보고 나서 늘 많이 한 말이 비아비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 별로 감사가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걸 못 느끼고 싶은 분은 몽골에 겨울에 한번 갔다 오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집사람과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 앞에 말할 수는 없고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또 눈폭풍,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몽골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몽골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몽골을, 젊은 사람, 꿈 있는 사람일수록 몽골을 떠나는 게 저들의 꿈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로 인한 영향입니다. 생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로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토양은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기후가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입니다. 가축 배사가 2024년도 1년 전이죠. 혹독한 겨울로 710만 마리가 폐사했다 그럽니다. 몇 마리라고요? 710만 마리. 몽골의 인구가 몇 마리라고요? 350만 마리. 근데 2배가 가축이 겨울에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농업 생산성 감소인데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은총의 숲에서 땅을 파는데요. 나무를 심으려고. 제가 땅을 파 나무 심으니까 그 교수님과 거기에 계시는 분이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삽자루를 주셔서 땅을 파는데 한 50m 파니까 더 이상 못 파겠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땅 생각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몽골은 집안이 다 동토의 땅이라 그래요. 다 얼은 땅입니다. 50m만 내려가면 땅이 얼어서 못 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그런 땅에 뿌리 깊은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을 수가 없고, 땅 기후 자체가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땅이 동토의 땅인데 그게 소금기를 머물고 있는 땅이래요. 비가 오면 그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정발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허연 것들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게 다 소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먹고 있는 땅은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한반 7배가 되어도, 그게 징기스칸이 그 후예들에게 남긴 유언이 됩니다. 이 땅에는 농사를 못 짓는,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유목하고 정복하고 빼앗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땅이 척박한 땅인데 더 사막화가 되어 가니까 땅이 더 죽어가는, 쫙쫙 갈라지고 생물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에 이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최진명 교수님이 그 농대에 그런 농가 교수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십몇 년을 실패를 거둬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몽골에 맞는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몇 가지를 발견해서 지금 심고 계시기는 합니다.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막화가 되다 보면 점점 수도로 울란바토르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막인데 사막화되어 가고 풀도 사라지고 1990년도 전만 하더라도 몽골의 그 초원이 이렇게 말을 다니면 초원이 쫙 깔리고 보기 좋은 그런 초목의 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사막화가 되어서 유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니까 밀집된 도시에는 인구 반이 거기에 모여 사니까 얼마나 체정이 심할까요? 그리고 황사, 매연, 또 기후 문제로 말미암아 몽골의 평균 수명이 58살이랍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의 평균 수명이 58살이고, 그리고 이제 각종 그런 매연과 또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인가요? 81살에서 3살 정도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무려 한 15년을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몽골에서 발생하는 황사가 우리 한국에 넘어오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 일본,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대기 오염과 건강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제가 몽골을 떠나면서 제가 늘 많이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게 말씀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은총의 숲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일전에 우리 교회가 사실 2008년도에 한국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의 나무 심기 은혜의 숲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적인 한국 교회 전체가 2008년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감리교단에서 여기에 합류를 해서 독립적인 이름으로 은총의 숲이라고 정하고 이제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지난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표에 따라서 말로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몽골의 은총의 숲에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는데 4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울란바토르 농대에서 이제 티칭하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은총의 나무 숲길을 하는 최재명 교수님이십니다. 박사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5일 동안 있다 오니까 어떤 분이 제게 딱 인사하는 말이 목사님 많이 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해발 고지가 기본이 1500m니까 조금만 높은 데로 가면 1700, 1800입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높고 태양도 직사광선이 심하고 자유신이 많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에 뭐 바르는 거를 왜냐하면 태양도 좀 이렇게 햇빛도 쬐야 되고 비타민 E도 필요하고 로션 정도 바르고 있는데요.
나보고 그 계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라 그래서 아니 비타민도 좀 필요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누굴까요? 참고로 아가씨입니다. 오른쪽에 제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몽골 은총의 집에 숙식하고 계시면서 부부 네 분이 계시면서 그 숲을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은총의 숲을 총관장하는 한국과 몽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이진형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한 15만 평을 분할을 받았다 그래요. 몽골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지만 체계는 공산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재산권은 몽골 정부가 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한테 절대 땅을 안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만은 그냥 땅을 줬다 그럽니다. 15만 평을. 그래서 15만 평 여기를 분할을 받으셔서 이제 여기에 이제 씨앗을 삽목이나 묘목을 심는데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그럽니다. 여기에 산 요 정도 30cm 정도 자르려면 3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한 건 3년 안 됐으니까 아직 요 밑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밑에가 뭐라고요? 동토의 땅이고 소금기가 있잖아요. 이게 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그러니까 덮었다 열었다가 이게 수없이 또 옮겨 심었다 그러는데 3년 동안 자라게 되면 생존하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심었던 나무인데요. 제 새끼입니다. 또 우리 영일교회 새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심은 게 3년 된 나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 오른쪽에 서 있는 한 요 정도 자란 나무 있잖아요. 이게 몇 년처럼 보이나요? 이게 5년 걸릴 때입니다. 5년 걸릴 때.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몇 년 된 나무 같으세요? 이게 10년 된 나무랍니다. 최재명 교수가 20년 동안 여기에 이제 티칭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한 10년은 거의 다 실패하시고 한 10년 전부터 약간의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지금 15만 평 되는 곳에 이렇게 점점 나무를 이렇게, 물론 그 넓은 영토에 비하면 이 15만 평은 정말 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비전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땅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몽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한 5, 6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 몽골의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함께 더불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또 기도했고 함께 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날 자들이, 결국은 몽골의 사람들이 이 메마른 곳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수축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임을,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그랬는데요. 제가 몽골을 갈 때마다 갈 때의 마음보다도 올 때가 더 무겁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몽골의 사목화가 우리가 멀리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체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제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몽골의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 동토의 땅, 소금기를 안고 있는 땅, 더 이상 곡식을 나무들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땅.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런 땅에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또 놀라운 덕기에 따라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인은 이제 아무래도 학자시고 또 연구가시니까 동토 땅 그 밑에 소금기를 제거하는 화학적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걸 빨리 개발해서 그 땅을 소금을 분해시키는, 소금기를 분해시키면 그 땅이 또 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셋째,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몽골의 공산주의 사상이 진하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1992년에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이 되어서 명목적으로 민주공화국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배어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의 사람들이 어떤 시장 자유 경제 체계라든가 본인이 열심히 일한 대로 이렇게 이제 소득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대요. 모든 게 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별로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기업에서 뭐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별로 친절하지도 아니하고 정신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한 것도 별로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런들 어떠리 저런 그런 마음이 배어 있어서 어차피 다 국가 건데 국가에서 뺏어가면 다 빼앗길 건데 왜 돈 버냐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배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없대요. 이마트를 잠깐 둘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덤덤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연수 가르쳐주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번째, 불교 종교입니다. 몽골의 종교는 티베트 불교 종교인데요, 주로 티베트에서 밀교 형식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신적인데요, 몽골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무당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성일에 이 복음의 부닥거리를 축복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요. 주의 말을 이름으로 못 하는 축복합니다. 그 무당이 저주 말 한마디 하면 저주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불교의 미신에 쩌들어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 종교에 대한 굉장한 배타성이 강한데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바로 쫓겨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화 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제가 절벽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몽골을 떠나올 때는 더욱더 마음이 무거웠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몽골 사람들도 몽골에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앞으로 기후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한 달에 축구라고 일을 해도 4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나라에서 축구라고 일을 해도 게르 있잖아요. 산 게르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떠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몽골 사람도 버린 몽골의 나라. 그러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도 살 수가 없어서 죽어가고 떼죽음을 당한 이곳에 몽골의 사람들도 몽골을 버린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메마른 땅에 350만 명의 영혼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은총의 숲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저는 그 땅에 복음을 심는 바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선교 여행도 보고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듣기 전보다도 마칠 때가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보고를 우리가 기쁘고 마음이 좋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몽골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몽골을 기억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시 몽골에 오라 그래도 가기 싫은 마음입니다. 뭣도 모르고 갔다가 어쨌든 그러나 제게 기도 사명을 주었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